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틀그라운드를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GTX 1060 6GB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리뷰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V7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R7 모델과의 차이점은 V7 모델은 인텔 i7 7820HK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 R7 모델은 인텔 i7 7700HQ가 탑재되었습니다. 약 9%에서 16%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의 박스는 심플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어로스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한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로도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들이 포함되어 있는 광학 미디어도 하나 제공됩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에 포함된 어댑터는 게이밍 노트북에 제공되는 제품 치고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부분은 옆면에 USB 포트를 내장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충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의 상판은 깔끔한 형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약간은 특색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어로스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바닥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을 냉각시키기 위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의 전면에는 LED가 배치되어 있어서 상태를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22.9mm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뒤쪽에는 양옆에 열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두 개의 환기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어댑터 커넥터와 유선랜 포트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스피커와 SD카드 리더기, 그리고 두 개의 USB 3.0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전원 버튼이 오른쪽에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켄싱턴 락 홈과 미니 DP, HDMI, USB 3.0, 그리고 오디오와 마이크 단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USB 3.1 타입C 커넥터라고 할 수 있는데 속도도 빠른 편이고 차세대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에는 13.9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해상도는 R7은 2560-1440이고 V7은 3200에 1800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좋았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의 키보드는 6열로 구성되어 있고 13.9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별도의 숫자 키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의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F1키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야간에도 간편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의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매크로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총 5개의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5개의 매크로 키를 이용해서 토탈 25개의 매크로 기능을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G 버튼을 눌러서 프로파일을 변경해 줄 수 있고 컬러로 현재 프로파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는 유광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무광으로 제작된 키보드의 상판과 독특한 조화를 이룬 편이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 프로그램과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해 줄 수 있는데 특히 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OC 게이지를 이용하면 CPU나 램, 그래픽카드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그리고 음악 등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어로스 오디오라는 프로그램도 제공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크로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에 탑재되어 있는 매크로 기능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프로필이 제공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25개까지 매크로 기능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V7에는 인텔 i7 7820HK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 참고로 R7에는 인텔 i7 7700HQ가 내장되었습니다. 성능은 i7 7700HQ가 9%에서 16% 정도 낮은 편인데, CPU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래픽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에는 16GB DDR4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웬만한 게임들을 플레이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할 때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엔비디아의 GTX 1060 6GB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스트레스 없이 즐기기 위한 기본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에는 512GB 용량의 PCIe NVMe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SATA3 규격의 SSD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고,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배틀그라운드가 제대로 플레이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이 아닌 V7으로 테스트되었기 때문에 CPU의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점은 리뷰를 보실 때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 설정을 살펴보면 풀 HD 해상도에서 그래픽 품질은 중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에서 리플레이와 데스캠은 비활성화하였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프레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낙하산을 폈을 때 120 정도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10, 10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좀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중간 옵션 정도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96프레임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프레임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쾌적한 상태로 중간 옵션 정도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면 최근에는 가장 인기 있는 배틀그라운드가 제대로 플레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도 움직임을 보면 버벅임 없이 깔끔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배틀그라운드가 지속적으로 이런 패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한두 달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작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레임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실내에서는 80을 유지했지만 다시 100 정도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스크탑에서도 이 배틀그라운드를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사양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게이밍 노트북에서도 이제는 배틀그라운드를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환경 설정을 울트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서도 제대로 돌리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트라로 변경을 했더니 프레임이 약간 50 정도, 50, 4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프레임 측정을 좀 해 보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6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울트라에서는.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울트라 옵션에서는 쾌적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플레이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옵션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식생 같은 건 없애고 일부 이렇게 설정을 세분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오버워치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는 배틀그라운드보다는 사양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가 제대로 플레이 된다면 오버워치가 제대로 플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우선 설정은 최상으로 설정을 했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으로 300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고 거의 최고 수준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약 110, 120 정도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 보았을 때는 약 2분 정도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약 108 정도의 평균적인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보다도 사양이 낮은 롤이나 이런 게임들은 전혀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높은 그래픽 품질을 가지고 있는 배틀필드 1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픽 설정을 확인해 보면 전부 미디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캠페인 모드로만 진행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을 살펴보면 약 100프레임 정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은 배틀그라운드를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특히 13.9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15.6인치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 휴대성이 좋다는 부분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은 물론이고 그래픽이나 동영상 작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기가바이트 어로스 X3 플러스 R7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 재미있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